보직 변경 6편 심층 분석입니다. 와 10편까지 나오나? 5편에서 김성훈이 성인모에 대한 화를 결국 참지 못했고 폭력을 행사하려다 영창에 갔죠. 이를 계기로 소대원들이 성윤모를 확실하게 조져야겠다고 작당 모의를 한 에피소드였습니다. 이번 에피소드는 평소에 작성하던 방식과는 조금 달랐어요. 영창이라는 특별한 장면이 나왔기 때문에 이번엔 저도 조사를 좀 하면서 배운 게 있었습니다. 그럼 처음부터 가볼게요. 전역점호를 하는 중위의 이름이 김강찬인데 확실하진 않지만 강감찬 장군의 패러디일 수도 있을 것 같네요. 영창을 간 김성훈이 9박 10일이라고 하자 당직 서관이 그래도 만창은 아니네 라고 하는데 만창은 영창 1회에 실시할 수 있는 가장 긴 기간을 말하며 최대 14박 15일이 적용됩니다. 이보다 더한 경우는 영창 징계가 아니라 재판으로 넘어가죠. 그리고 야간에 연등하는 인원들 통제하라고 했으니 연등은 자제하라고 한 뒤에 연등할 인원이 있냐고 물어봅니다. 아마 여기서 통제해야 할 연등은 TV 연등으로 10시 이후에 단체로 TV를 더 시청하다가 자는 것을 말하고 이후에 연등할 인원을 물어보는 것은 자기 개발을 목적으로 도서관에서 공부를 할 인원이 있는지 물어보는 것으로 보이는데 보통 해당 연등들은 11시까지 허용됩니다. 그리고 뒤에 당직병을 보면 벌써 세 번째 같은 병사가 당직병을 하는데 마침 그런 김에 언급을 하면 병사 한 명이 당직병을 유독 자주 하는 경우가 있어요. 이게 병사들끼리는 알바라고 해서 어차피 한번 근무 서고 나면 다음날 근무 취침으로 쉴 수 있으니 다른 사람의 근무를 대신 서주고 알바비로 5,000원에서 만원 정도의 금액을 받는 식으로 용돈벌이를 하는 경우가 있죠. 이게 당직 순번을 행정병이 짰거나 정해진 근무표가 있어도 당직 서관이 깐깐하지 않은 경우에 몰래 바꿔서 근무를 서는 식으로 진행됩니다. 그러다가 행보관한테 걸리면 개박살. 이후 270 활동화가 남는 게 있냐고 물어보는데 기존에 사용하던 물품이 아직 쓸만하거나 사이즈가 맞지 않아 서로 교환해서 사용하는 등의 이유로 공용으로 남아있는 활동화가 발생하는 경우를 물어본 것이고요. 다음으로 영창에 있는 김상훈의 모습이 나오는데 이 부분은 영창을 다녀오신 아는 형님께 조언을 좀 구해봤어요. 저 영상 제작하는데 좀 여쭤볼 거 있어가지고 저 영창 관련해서 좀 여쭤보려고 하는데 군화의 발목 부분을 한쪽으로 정리하는 것도 아마 군기강 확립을 이유로 정해놓은 규칙일 것 같고요. 김상훈이 무료하게 책을 읽고 있는 장면은 유일하게 허락된 취미인 독서를 하고 있는 모습이죠. 영창에도 도서가 있긴 하지만 가급적 자신이 원하는 도서를 한층 꾸려가는 것이 그나마 지루한 시간을 빨리 보낼 수 있는 방법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뒤에는 침구류와 칸막이가 있는데 이 칸막이는 화장실을 가려주는 칸막이고요. 놀랍게도 화장실과 침실이 같은 공간에 있습니다. 폐지될만 했네. 심지어 원래는 휴지도 자살할 수 있다는 이유로 필요한 만큼 주다가 개선돼서 폐지되기 얼마 전부터는 비치할 수 있도록 변경됐다고 하네요. 일부 영창에서는 화장실에서 볼일을 보는 동안 생사 여부를 보고하기 위해 숫자를 세면서 용변을 봤다고 합니다. 설창 밑에 있는 구멍은 여러분의 생각대로 식사를 제공하는 구멍이죠. 다음으로 차병호가 성윤모의 통화 장면을 목격한 것을 회상하는 장면에서 다른 중대 전화기를 사용했다고 하는데 첫 번째로 애초에 근무 시간에는 통화가 제한되기 때문에 유동 인원이 거의 없다는 점과 두 번째로 혹시나 다른 인원이 목격하더라도 타중대 인원이기 때문에 잘 모를 거라는 계산하에 그 시간에 그 장소에서 사용한 것이죠. 이후 통화 내용을 보면 성윤모가 그린캠프를 아주 적극적으로 활용하며 이후 일정과 계획에 대해서도 치밀한 모습을 보이죠. 아니 거기서도 바로 나가는 건 아니고 아니 2번인가 가야 돼. 몰라 다음 주에 출발한다는데 친구에게 제보를 받은 내용인데 그린캠프가 도입된 게 11년도부터라고 해요. 신병의 배경이 11년도니까 성윤모 이색 성윤모라는 캐릭터가 의외로 굉장히 치밀한 캐릭터임을 다시 한번 보여주죠. 그리고 김상훈이 깝친다고 하는데 멱살을 잡힐 때 성윤모의 표정을 보면 김상훈을 정말로 우습게 쳐다보는 걸 볼 수 있죠. 이후 웃는 소리가 인데 이건 별로 상관없는 얘기일 수 있지만 정말로 좀 사회에서 낫 노멀한 인원들은 좀 괴랄하게 웃어요. 제가 목격했던 인원만 해도 이런 식으로 웃는 인원이 있었습니다. 이후 다시 소대원들 장면으로 돌아와서 박민석이 아버지에게 전화를 더 할 수 없는 이유를 설명하며 한 번만 더 개인적인 이유로 전화하면 GOP로 보내버린다고 하셨다고 하는데 GMO 아니고요. GOP는 제너럴 아웃포스트의 앞글자로 일반 전초기지를 뜻하는 군사용어고요. 근무 자체가 힘든 것도 있지만 우리나라에서는 최북단에 있으니 가장 추운 곳이라는 이유로 악명이 자자하죠. 여담으로 북한은 거꾸로 가장 따뜻한 곳이 전초기지가 되겠네요. 아닌가? 왜 이래 이거? 이후에 김상훈이 영창에서 자고 있는 장면이 나오는데 김상훈이 팔로 눈을 가리고 자고 있죠. 이게 그냥 눈을 가린 걸로 보일 수 있지만 영창에서는 헌병이 상시 감시를 하기 위해 불이 켜진 복도의 불빛을 창살이 막질 못해서 안대 대신에 빛을 가리기 위해서 손으로 가린 모습이고요. 다음은 최일구의 뒷모습 너머로 불빛이 보이는데 이는 야간에 이동하는 인원 혹은 인원 체크를 하는 인원이 인원들을 식별할 수 있도록 소량의 빛을 쏴주는 취침등을 켜둔 것으로 보이네요. 근데 이게 취침등의 기존의 목적과 다르게 보이면 눈뽕이 될 정도로 빛이 세서 보통 종이로 가려서 출력을 낮추곤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임다희가 이 방법은 어떻냐고 물어보고 최일구가 너무 위험하지 않냐고 하는데 어떻습니까? 알고 있으면 아마 모르는 것 같습니다. 이 방법이 뭘지 어설프게 추측해보자면 성윤모가 아직은 잘 모르는 것 같다는 부분은 박민석이 군단장의 아들이다 라는 점이지 않을까. 그리고 생활관에 잠깐 복귀할 때를 노린다고 했으니 어쩌면 뭔가 대화를 유도해서 박민석에게 실언을 하게 만드는 방법이지 않을까 추측해봅니다. 아 진짜 제발 딱 한 번만.